1월 효과는 분명 미국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7종목이 가장 강한데요. 네. 이런 것들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1월까지의 랠리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산타랠리 오는 거냐고 지난주에 내내 물어봤는데 사실 이미 와도 진작 온 것 같아요. 코스피 2200에서 2600 단숨에 올라갔고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한 게 지난주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가 2년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연준이 좋아하는 그 데이터가 근거를 주고 있다는 건데 내년도 증권사들의 새해 증시 전략 어떨까요? 요거 좀 엿보면서 우리의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도 물어볼게요.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번 주가 올해 이제 마지막 거래할 수 있는 주간인데 네. 산타랠리 이미 온 거 아니에요, 소장님? 선물 받으셨나요? 저는 약소하게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약소하죠. 뭐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국내하고 미국장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그렇긴 네. 하죠. 미국장하고 국내장하고 이제 나눠서 보긴 해야 되겠는데 미국장은 산타랠리가 온 것은 뭐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국내 입장에서 본다라면 산타랠리라고 불리우기에는 조금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들이다. 그리고 2023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익률이 확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 2차 전지는 그동안에 웃으셨다라면 12월 달에는 지금 울고 계시겠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 계속 웃고 있다가 지금 또 계속 웃고 있는 거고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딱 한 모습으로 지금 산타가 왔다 안 왔다라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정말 웃고 계시지만 야 지수는 올랐는데 나는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확연히 갈리는. 근데 저는 이것이 꼭 이렇게 고착화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뒤에 가서 잠깐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94년 이후부터 연말과 연초 효과를 모 증권사에서 그 정리한 게 있어요. 그렇게 보면 12월 달에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면 오히려 1월 효과가 더 강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이 더 강했으면 네. 1월 효과가 약했다라고 본다라면 이 정도라고 보면 저는 1월 효과에 오히려 더 기대를 해도 되는. 그러니까 산타랠리가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보시기보다는 야, 이 정도면 좀 1월 달에도 한번 좀 기대해 볼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올해 산타 할아버지는 약간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집마다 선물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 주고 이런 네. 느낌이 있는데 미국장에선 좀 큰 선물을 풀고 네. 국내에선 좀 약소하고. 그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워낙 많이 나눠주고 태평양을 건너오시다 보니까 보따리가 좀 비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산타분은 또 유럽에서도 또 많이 나눠주고 그렇죠. 또 일본에서 또 많이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줄 게 좀 적었다. 좀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IPO 시장에서는 큰 선물을 주신 것 네.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상황이. 근데 연말에 정부가 증시에 선물을 하나 줬어요. 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전에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조치가 좀 미리 나왔으면 네. 지수를 좀 받쳤겠지만 연말에 지금 거래 종료일 얼마 앞두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칩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오늘 일단 뭐 팔면 오늘이 이제 배당에 대한 마지막 날이죠. 네. 그리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일단 주식을 안 팔아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1월 1일부터면 내일하고 모레 이제 원래 그동안에 주식을 팔으셨는데 배당 받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없다라고 보면 긍정적이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과연 긍정적으로 나타나느냐라고 본다라면 시장에서는 두 가지로 또 이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인 비중이 높은 섹터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를 보는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이제 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더군다나 일부 기업들이 오늘 또 기술 이전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2차 전지는 이 소식 이후에도 감감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은 개별 악재까지 이제 닿으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이제 두 가지 뉴스가 다 나왔죠. 조금 전에 이제 기자분하고 다루셨던 공매도 금지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갔죠.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완화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고 오히려 악재에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는 부분들하고 금액들을 보면 그렇게 개인분들이 우려할 바는 아니에요. 일부에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극소수인데 네. 그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들이죠. 야, 제가 파는 거 아니야? 저 큰 손이 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올해는 조금 분명 효과는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한다라면 2차 전지가 과연 이것 때문에 그동안 조정을 받았느냐라고 본다라면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든 지금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그 지수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양도세 완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2차 전지 말씀을 해주셔서 잠깐 궁금한 게 2차 전지에서 우리가 뭐 대장주로 꼽는 게 에코프로. 네. 근데 그룹주 안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면서 네. 같은 지갑에서 실탄의 한계가 있으니 프로나 다른 거 갖고 있던 거에서 빼서 머티에 집어넣으셔서 그래서 다른 데 주가가 좀 조정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효과라기보다는 네. 에코프로 머티만 그랬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일단 다 밀리는 것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LS 머티라든지 신규 상장 종목들이 다 밀린다라는 거죠. 결국 제가 이제 그동안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되면 에코프로라든지 다른 것들이 기대감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연민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지갑에서 나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니까 오히려 다른 건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려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꼭 그런 뉴스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두 종목만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세 종목을 해야 되고 시가총액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약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았겠느냐라고 본다라면 그 부분은 좀 별개일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연말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올해 거래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수익률을 좀 끌어올려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배당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언급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이제 배당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략 한 700여 개 기업이 내년으로 배당 기준으로 바꿨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바꿔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그 뭐 CJ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그룹들, 그다음에 이제 금융사들 이런 쪽들이 내년으로 이제 배당 기준으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배당 기준일이 3월 7일이니까 의아해 한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꼭 배당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천여 개 중에 700여 개니까 크지는 않습니다만 3분의 1 정도 되죠. 이게 계속 바뀌어갈 거예요. 내년까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메리트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나를 몰리는 거. 삼성전자는 12월 말까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분기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오늘까지 사셔야 돼요. 그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올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제 화수목 이제 3일 남았기 때문에 이때 지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본다라면 1월 효과는 원래 2024년에 가장 강할 업종들을 1월 달에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증권사들이 IT를 꼽고 있고요. 네. 대형주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주들을 오히려 좀 모아갈 수 있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들. 야, 그런 것들은 안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어. 그걸 어떻게 사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오히려 떨어지는 것들은 지금은 이게 수익률 차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외주들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증시의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아무래도 1월 효과는 대형주 위주로 나타나고 요게 사그라드는 2월 3월 달에 중소형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과거의 패턴도 우리가 답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잠깐 반도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어요. 최근에 반도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주들이 52주 최고가를 네. 썼거든요. 신고가 쓰고 있는 이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어떻게 사야 돼? 네. 근데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너무 올라간 것도 같고 네. 그렇다면은 그쪽을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말씀해주신 한미반도체나 제주반도체처럼 소부장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 방법은 별로 그런 식이라면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A가 강한데 A를 못 사니까 B를 산다라는 개념은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겹불 못 쬐나요? 겹불? 근데 그 반도체도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HBM 쪽을 따라 사야 되느냐 아니면 CXL을 따라 사야 되느냐
온 디바이스를 따라 사야 되느냐 이것들이 다 다르죠. 근데 저는 오로지 HBM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 HBM은 지금 당장 없어서 못 팔 정도고 새로운 반도체가 계속 나오죠. 우리가 이제 네이버하고 인텔하고 했었던 인공지능 칩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AI 칩이 나올 때마다 HBM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HBM 이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후공정 가니까 전공정도 간다 그랬다가 다시 또 사그라들고 온 디바이스 간다 그랬다가 다시 사그라들고 이것들은 어차피 미래를 위한 먹거리예요. 미래를 위한 먹거리지 지금 당장은 저는 HBM만 집중해도 뭐 특별히 그러니까 당장은 뭐 이렇게 시세를 확 냈다가 꺾이는 상태에서 꺾이기 전에 난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그건 이제 트레이딩 능하신 분들은 뭐 상관없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방송을 지금 차분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차분하고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저는 올라가는 것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올라가니까 못 살고 떨어진 거 산다? 계속 그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왜 못 올라가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HBM은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래 가치가 제법 반영이 돼 있어도 지금도 추격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시점인가요? 그렇죠. 지금 뭐 삼성전자가 7만 전자에서 멈춘다라면 저 8만 전자, 9만 전자 가신 분들은 상당히 조금 안타깝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라면 매출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커져가고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이제 D램도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속썩이던 애가 이제 말 잘 듣기 시작하고 공부 잘하는 애는 계속해서 공부 잘하고 있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계속해서 웃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증시격언에 그런 게 있죠. 이익은 스스로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 걸 못 사고 떨어진 걸 사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은 강한 게 강한 것이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은 그거는 떨어져서 오랫동안 긴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오랫동안 긴 종목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1월 증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불과 뭐 한 주 뒤? 3일 남았어요. 3일.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년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이쪽으로 지금 베팅하는 글로벌 IB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올해 뉴욕 증시가 날아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는데 내년 1월에 미국장은 어떨까요? 내년 1월에 미국장도 상당히 좀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예견됐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예견됐었던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상반기 때 한 번이냐 두 번이냐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이것은 대선 구도랑 맞물리면서 봐야 되겠죠. 과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금리 인하기에는 여당이 이겼고요. 금리 상승기에는 야당이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3위를 기록하죠. 1, 2위가 다 공화당 주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도 피벗이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은 이미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생각하시면 조금 오류인 게 2022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월가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엇박자를 냈다가 이제는 자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어차피 이제 금리 내릴 일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한 번, 두 번? 그래. 이 정도로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이 맞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시의 플러스 요소라기보다는 역설적으로 보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자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1월 효과는 분명 미국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7종목이 가장 강한데요. 이런 것들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1월까지의 랠리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70주는 내년 1월에도 간다. 근데 미국에서 요즘에 그 IB에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70주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연초 대비해서. 그러면은 이제는 중소형주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러셀 쪽을 보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중소형주 아니다. 중소형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니프티 50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거죠. 물론 이제 균형 감각을 본다라면 올라간 것보다 덜 올라간 것들이 이제 가야 되겠죠. 근데 IB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러니까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이 러셀 쪽을 볼 만한 시장의 체력이냐 그리고 그들이 이익을 내고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충분히 이익을 러셀도 한번 잠깐 올라갔다 떨어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자꾸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면 매물대만 쌓여요. 그 매물대만 쌓이는 것을 극복하려면 더 강한 힘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내년도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보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어딜까요? 러셀 쪽이겠죠. 중소형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대안주로서 본다라는 것은 별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센 놈이 계속 셀 거다. 그래요.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윤성은님 맞습니다. 올해 한미반도체도 많이 올랐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반도체주 가격이 약간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지만 우리 소장님은 아니다. 더 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을 주시네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내년에 증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전반적으로 증권사의 뷰도 좀 궁금하거든요. 올해랑 지수 밴드는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저로 보게 된다면 2,300, 2,200 보는 증권사 하나 있긴 한데. 2,200이요? 네, 근데 뭐 그거는 별로 중요치는 않고요. 네. 근데 상단이 중요하죠. 상단은 2,750에서 2,800 정도의 컨센서스. 올해도 똑같죠. 네.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본 것도 똑같습니다. 요것을 이제 그들이 계산한 게 단순하게 자. 찍어 이거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그 보는 거죠. 두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이제 그 경기 사이클로 봐가지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EPS를 계산했습니다. EPS를 계산해서 PER 11배 수준 정도 되니까 그게 한 2,8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EPS가 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2,750에서 2,800 정도 나오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PER 11배 수준 정도 된다라면 2,800이 상단일 것이다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2,800 지금 이제 200포인트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빨리 가느냐? 뒤늦게 가느냐? 상저하고냐? 상고하저냐? 여기서는 좀 반씩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빨리 갔다가 빨리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상고하저 상저하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높낮이가 클 걸로 보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한 300포인트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800 갔다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뒤늦게 2,800을 갈 수 있는 건데 그 포인트가 워낙 작기 때문에 SK증권에서 표를 딱 그린 게 딱 맞아요. 거의 이제 스테디하게 가는 흐름들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고하저와 상저하고는 의견이 격갈린다 하더라도 지수의 높낮이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잘 기회를 보면서 기다리면 한 번은 기회가 오겠네요. 오히려 이럴 때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름대로 우려한 것들이라고 본다라면 네. 뭐 앞서 이제 대형주를 했지만 그럼 중소형주 중에서 대안이 없느냐라고 본다라면 게임주들도 바닥에서 이렇게 충분히 올라오는 모습들. 근데 게임주는 오늘 또 중국이 게임 산업 규제한다는 얘기가 나와 버려서.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에 기대서 게임사가 올라가는 건 이미 시대적으로는 조금 거리감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게임이라는 것도 중국도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MMORPG 게임에서 탈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게임사들은 지금 중국 판호를 기대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내년도 신작에 대한 트리거로 인해서 올라갔다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 그 청취자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것들이 중국 판호에 대한 것은 악재예요. 하지만 이게 지금 판을 흔들 정도의 악재냐라고 본다라면 그럼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 기대왔어? 라고 한번 반문할 수도 있겠죠. 중국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알파이지 중국 때문에 우리 게임 산업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년 초에 1월 효과는 미국에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는 내년 1월을 기대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국내에서도 내년 1월 효과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갈까요?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반도체가 일단 이끌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을 이끌 것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라면 자동차,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플랫폼도 괜찮다라고 봐요. 지금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로 필두한 플랫폼,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이익이 특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엔터 쪽도 저는 내년에도 이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것이 갈 것인가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업종이 갈까? 석유화학이 갈까? 철강이 갈까? 건설이 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오케이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에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전 조선업종도 괜찮다라고 봐요. 유상증자를 한 기업을 빼고 나서 본다라면 내년에도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방산 같은 경우 내년에 이제 수주잔고들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일어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죠? 대형주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뭐 자율주행에 갈까? 뭐 UAM이 갈까? 네옴시티가 갈까? 그거는 테마 영역일 수도 있겠죠. 정치 테마주들 이런 건 테마주 영역으로 구분해서 보신다라면 특히 1월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형주 위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마지막으로 요거 정리를 좀 할게요. 반도체를 내가 이미 갖고 있어요.
바닥에서 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수익이 좀 났을 거라고요. 제법. 어떻게 팔았다가 밀리면은 조금 더 모을까요? 아니면 좀 더 진득하니 있어 볼까요? 팔았다 산다라는 것은 네. 이거는 굉장히 고수의 영역입니다. 그냥 가면 네. 그러니까 이거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팔았다 사는 게 아니라 네. 나는 다 왔다라고 하면 그냥 팔고 끝내는 거. 팔고 끝내는 다음은 없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되는 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이걸 밀리면 산다라고 한다라면 네. 그거는 작은 욕심일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요거 쉽지 않다. 이런 경고로 저희가 들을게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